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또 주말 동안에 혹시나 이런 변동성이 커질까봐, 그러니까 또 주말 동안에는 ETF, 이 현물 ETF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고래라든지 세력, 뭐 이런 마켓 메이커들의 이런 좀 물량이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, 그런 우려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, 그런 다행히 근데 뭐 그렇게 큰 뭐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고, 오히려 어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알트들도 좀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좀 하락을 이어가면서, 혹시나 이 주말 동안에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하락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, 토요일에는 그래도 좀 상승을 하다가 또 일봉을 마감하기 직전에는 또 거의 반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또 역시나 또 장이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, 다행히도 어제 일요일 보시는 것처럼 한 5%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 67K까지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다가 지금 또 살짝 빠져가지고 현재는 66.6K 선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래서 제가 이 조정장의 종료 그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이 요 2021년 최고점 69K를 완전히 넘어서는지 그곳으로 이 조정장의 종료 기준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일단 이 69K를 완전히 또 넘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또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요 주황색 선인 요 21선,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좀 상승을 이어왔었는데, 그런데 이번에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 21선이 지금 무너졌다가 어제의 상승으로 보시는 것처럼 요 21선에 딱 그 저항에 맞고 지금 현재는 또 살짝 빠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1선의 가격이 67.7K인데 지금 현재는 66.7K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0달러 정도의 그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일단 요 21선을 넘어서는지, 그래서 지지를 받는지, 그것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거기에서 이제 67.7K를 좀 확실히 지지를 받는다라면 그때는 요 69K도 넘어서는, 그러면서 조정장의 종료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정에도 이 기간 조정이 중요한데, 뭐 그 기간 조정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12일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 2017년 3월과 그때 이 전고점을 두고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그때는 한 달 정도의 또 조정 기간이 있기도 했었고, 그런데 뭐 지금은 한 12일 정도니까 뭐 그거에 비해서는 뭐 아직은 좀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여전히 이런 조정을 겪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기사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, 이게 이제 3월 23일 지난 토요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래서 기사 제목이 힘 빠진 비트코인 63,000달러대로 후퇴, 그러면서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또 소제목으로는 ETF로의 자금 유입 둔화로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하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나, 그러면서 또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데, 근데 또 뭐 어디서 이런 약세에 관한 의견을 지금 다 가져와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상승세가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상승 국면은 과거처럼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낳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, 또 뭐 JP모건의
뭐 한 분석가는 현물 ETF를 통해 자금이 계속 순유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여길 좀 보시게 되면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반감기가 상승세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역주행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뭐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현재 장 분위기를 좀 잘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으로 확실히 이 불나방처럼 달겨들었던 그런 개미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겠구나. 그로 인해서 이번 조정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상승을 위해서 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겠다.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사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고, 그리고 이 과열이 빠지고 있다는 반증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0%도 넘어서 뭐 최고로는 한 12%까지 이 김프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게 되면 뭐 어제만 해도 한 8%대를 보였는데 이제는 7%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지금 과열이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어쨌든 이 조정장은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기는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열기가 식어가는 것인데,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 알트코인의 대장 이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또 느낄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21선보다는 요 3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마찬가지로 이 이더리움도 이번 조정장에 요 31선을 지금 깨지면서 현재는 요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아직도 요 31선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.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 이 이더리움의 부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요 이더리움 BTC 또 페어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, 그러니까 자그마치 7년 동안의 이런 긴 상승 추세선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깨질 않았거든요. 그래서 요때 이렇게 맞닿을 때마다 반등을 이런 식으로 보였었는데, 그런데 지금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주봉으로 보고 있는 건데, 드디어 요 7년 상승 추세선을 이런 꼬리가 아니라 이런 몸통으로 깨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7년까지 깨지 않았던 이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또 썼다라고,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의 새로운 역사라기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의미의 이 새로운 역사를 좀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더리움의 큰 몰락이라든지 뭐 그런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조정장을 끝내고 안정화 단계에 다시 접어든다라면 이 이더리움이 채차 좀 힘을 내면서 더 크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7년 상승 추세선을 깼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이 회복을 하는 데에는 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, 이런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현재의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계속 좀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또 멤버십 회원님께는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, 그것을 또 한번 볼게요. 바로 요거인데, 또 한 분석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
알트 시즌 2024, 그러니까 올해의 이 알트 시즌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17에서 18개월 동안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아래 차트를 지금 첨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차트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토탈2, 그러니까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월봉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그래서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월봉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과거를 보시게 되면 요 선이 요 반감기를 또 의미를 하는 것이고, 그래서 요 반감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요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 변동성을 좀 줄여오면서 수렴 형식으로 흘러오다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요때의 반감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변동성을 좀 줄여가면서 이런 수렴 형식의 흐름을 보여왔다가 요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런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때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던 요 21년도의 대세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, 그리고 현재도 보시게 되면 이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런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수렴 형식으로 모아왔다가 이제 반감기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, 이런 예상을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알트코인의 대상승은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감기 이후에 이 알트 상승기가 얼마나 지속이 되었는지 그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, 그 기간이 무려 549일, 그리고 이때는 518일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봐도 500일 이상 이 상승이 또 지속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이 반감기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500일 이상 이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500일이면 대략적으로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. 그렇다면 다음 달이 또 4월이니까 거기에 1년 6개월 정도를 더하게 되면, 그래서 기존 패턴과 비슷하게 흐른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 알트코인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피크를 찍을 것이다 라고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내년 하반기 그 피크를 찍을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서는 그 리스크가 좀 너무나 크고, 그리고 분명히 이 개별 코인마다 고점을 찍은 시기는 다를 수밖에 또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2021년도를 생각해보면 어떤 코인은 2021년 4월에 그 피크를 찍었고, 또 어떤 코인은 2021년 11월에 피크를 찍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유한 그 종목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리플이 2021년 4월에 고점을 찍었고, 그리고 갈라 같은 경우가 2021년 11월에 또 피크를 찍었습니다. 뭐 그것만 봐도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목표로 가져가기보다는 개별 코인마다 그 포모의 정도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됐으면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, 저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알트코인의 대상승은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반감기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진짜 큰 상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자신이 보유한 코인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코인이 분명히 또 있기도 할 겁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왜 내 코인은 안 오르지? 그런 조급함을 갖기보다는 분명히 이런 대상승장이 오게 되면 반드시 또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덜 오른 코인이 있다라면 그것은 좋은 매집의 구간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조정 장세와 또 하락 국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
큰 가격 상승에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그때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조정장이 이쯤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한 번에 좀 더 큰 하락이 나오고 또 마무리가 될지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설령 매수를 하고 가격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조정장이 끝나게 되면 내가 물린 가격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은 당연히 또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하루하루 그런 장 변화에 일희일비 하면서 마음 졸이기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큰 그림을 보고 간다라면 분명히 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